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변호사 시험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4월 19일인가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법 사례형 기출문제 해설 강의인데, 어, 그 선생님 조카도 이 시험을 보고 발표 기다리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기출 문제하고 판례가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잔소리를 해도 기출 문제랑 판례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문제도 시사적인 내용도 사례 설문은 그렇게 구성했지만 기출 문제 잘 봤으면은 다 잘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다 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례 문제 1번 먼저 한번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 1문의 1번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제2 요구에 관한 문제죠. 지금 수험 준비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재학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목차를 잡아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냥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1번 문제에서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죠. 제2 요구했죠. 1문의 1번 20점짜리 제2 요구 사유의 헌법적 정당성. 이 문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러분이 쓰실 때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쟁점을 기술하실 때도 거부권에 목차에서 취지 짧게 쓰시고, 권력 분립,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 분립 정신에 기반해서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하는 수단이잖아요. 이것도 배점이 있을 거고, 채점할 때 채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배점을 많이 줄 테니까 취지도 쓰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목차만 잘 잡아도 여러분이 쓰기가 쉬울 거예요. 거부권에 여기서는 정당화, 형식적 요건이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헌법 조문에 있죠. 헌법 형식적 요건에는 여러분이 헌법 53조를 활용해서, 헌법에 보면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함이 원칙이지만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함부하죠. 이런 방법으로 제2요구,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이것도 목차를 따로 잡아서 쓰면은 훨씬 도움이 되니까 배점에 이렇게 목차를 따로 다 잡는 게 훨씬 배점에 유리해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이 똑같이 실력이 있어도 이렇게 목차를 잡아서 쓴 답안하고 그렇지 않은 답안하고는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리고 채점할 때도 보면은 점수가 많이 차이 나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세세한 것도 목차 잡아서 쓰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은데, 실질적 요건은 어떤 게 요건이 될까요?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안이 왔을 때 이게 헌법이나 헌법에 위반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국회의 입법은 대통령이 법권을 행사함으로써 저지하는 게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 요건은 그걸 써주시면 되고, 헌법 위반, 집행 불가능,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국회가 힘겨루기 하듯이 통과시켰을 때, 이럴 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거죠. 이 사안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놓쳤을 거예요. 법률, 헌법하고 국회법 찾아가지고 형식적 요건이라고 목 찾아봐서 이렇게 쓰는 게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기출문제 책에서 여러분이 메모를 좀 해놓고 여러분 기출문제 책 사셨죠? 그 옆에다 메모를 해가지고 책 있는 분은 메모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작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사안에서는 어떤가요? 이 법률안이 판례도 있지만 이렇게 그 공무원연금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죠. 헌법의 판례에도 있지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재산권 침해죠.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하고 평등권 문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지 않았는데 이런 헌법적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제2요구 사유는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라고 결론을 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의뢰 헌법 1문의 2번 문제 30점짜리 의뢰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한지 판단하시오. 30점짜리인데 이거는 여러분 기출에서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이죠. 여러분 보시면 30점짜리 이거는 기출문제, 여러분이 기출문제만 많이 풀어봤어도 쉽게 쓸 수 있는 거였죠. 여기서는 68조 헌재법 68조 2항의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두 문자도 외우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는 헌법재판소를 갖추고 있는 외국 비교법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수험적으로는 단순히 암기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닌데 다 알고 있죠.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대상 재판의 전쟁성과 관련해서는 법률과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재판의 전제성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재판의 전제성, 재판이 계속 다른 재판, 그 다음에 다른 재판이라는 거는 주문, 판결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다른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럴 때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 외의 요건들, 청구기간이나 변호사 강제주의, 이것도 다 배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기계적으로 나와야지, 수험생으로서 시험 볼 때는 시간도 짧은데 이런 거 기계적으로 나와야지 30점 다 맞을 수 있죠. 그리고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쟁점이 있죠. 여기서는 부칙 1조에 대해 여기서 보면은 부칙 1조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서 판단을 안 받은 부분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쟁점이죠.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관련 조항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법원에서도 그 부칙 1조에 대해서 판단했다라고 가정할 수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68조 2항 헌법 청구하면서 그 부분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여기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배점도 높긴 하겠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이 잘 써야지 기본적으로 까는 점수로 받을 수 있겠죠. 30점짜리.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이 심판 대상에 들어가서 적법하다는 거, 요건 충족. 이건 어렵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을은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은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을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이거 20점짜리인데 이 부분도 일문의 1번 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판례가 이런 사례에서 판례는 평등권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평등권 20점짜리 문제니까 평등권에 대한 침해 여부 쓰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교 집단, 그 다음에 평등권 심사 기준에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보시면 엄격 심사하는, 비례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차별의 합리성이 있는지, 비례 심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여러분? 헌법에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거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법률이 문제가 됐다. 그럴 때는 비례 원칙으로 엄격 심사를 한다는 얘기죠.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의원하고 여기서는 재산권과 관련돼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특별히 차별하지 말라는 헌법 규정을 논거로 찾기는 어려우니까 기본권 침해 중대성을 여러분이 제시하면서 비례 원칙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20점짜리니까 시간이 되니까 과잉금지 원칙, 목적, 수단, 최소의 수단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법익 균형성, 이렇게 분설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차별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자의적인 차별인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수험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쓴다면 재산